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물을 꾸준히 마시는데도 왜 여전히 쥐가 나고 어지럽거나 밤마다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할까요? 왜 의사들은 늘 심장을 위해 싱겁게 먹으라고 말하지만 정작 너무 싱겁게 먹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점점 더 피곤해지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전해질이라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근육과 기억력 그리고 혈압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미네랄 말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전해질 균형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쥐나는 증상이나 뒤척이는 잠조차도 몸이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4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싱겁게 먹으면서도 뇌와 심장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매주 제가 전해드릴 노년의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도록 노인팁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70세가 넘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처럼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한 병을 다 마셔도 밤이 쥐가 나요. 또 다른 분은 매일 심장을 지키려고 소금을 아예 끊었는데 요즘은 자꾸 어지럽고 걸음이 흔들려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전해질 균형을 잃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해질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의 집합체입니다. 그것들은 혈액과 세포액 속에 존재하며 몸을 움직이게 하는 전류와 같습니다. 전해질 덕분에 근육은 부드럽게 수축과 이완을 하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며 뇌는 신호를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수분과 미네랄을 유지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물과 소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신장도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 이뇨제, 심장약을 복용하는데 이런 약들은 전해질을 몸 밖으로 더 쉽게 배출시킵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몸은 여러 증상으로 경고합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밤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이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이 자주 떨리고 무릎이 쉽게 피로해져 몇 걸음만 걸어도 힘이 빠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주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하며 일어서다가 쉽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혈액 속 나트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억력과 집중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뇌세포가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반드시 전해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이런 증상들이 너무 쉽게 무시되거나 잘못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쥐가 나면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지럼증은 잠을 못 자서 혹은 혈압이 낮아서라고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해질은 아주 정교한 균형 시스템입니다. 조금만 지나쳐도 과하거나 부족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짜게 먹으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고 너무 싱겁게 먹으면 뇌와 근육이 약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70세를 넘으면 전해질 불균형 발생률이 중년층에 비해 2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고령 환자가 피로, 쓰러짐, 심지어 혼돈 상태로 입원하면 가장 먼저 전해질 검사를 합니다. 단지 0.9% 염화나트륨 수액 한 병만으로도 생명을 살리고 몸을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집에서는 소금을 두려워해 완전히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몸은 오랫동안 서서히 결핍 상태에 빠져듭니다. 한국의 식문화에서 가정 식탁에는 늘 김치, 국,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소금을 줄이세요라고 권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실천합니다. 양념을 완전히 빼고 맛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심장 건강에 이롭지만 장기간 유지하면서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와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들은 수개월간 극단적으로 소금을 피한 끝에 저나트륨 혈증으로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 하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느냐 짜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의 습관까지도 균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며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밤에 쥐가 나는 것, 야뇨, 손떨림, 어지럼증, 이 작은 증상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몸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은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악기가 빠진 것과 같습니다. 곡 전체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신, 낙상, 부정맥, 기억력 저하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몸속에 소금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해질은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전류입니다. 인체를 하나의 집으로 비유한다면 전해질은 전선을 이루는 배선망과 같습니다. 전선이 끊어지거나 합선되면 집안의 모든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듯 전해질에 이상이 생기면 근육, 뇌, 심장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근육을 살펴봅시다. 쥐가 나거나 손이 떨리고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갑작스런 근육 경련은 넘어짐으로 이어져 고관절 골절이나 머리 손상 같은 심각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인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하여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으면 몸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여 부종이 생기고 움직임이 무거워져 걸음걸이가 둔해집니다. 전해질은 심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은 작은 전기 신호에 의해 규칙적으로 뛰는 특별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혈액 속 칼륨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갑자기 빨라졌다가 한 박자 멎어버려 환자가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부정맥 환자 중 상당수는 전해질 근형만 바로잡아도 호전됩니다. 그래서 모든 심장질환 검사에서 전해질 검사가 가장 우선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는 부분은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뇌에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이 바로 전기 신호입니다. 소금,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이 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재료입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며 쉽게 짜증을 내거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령자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혼돈 상태가 저나트륨 혈증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종종 알츠하이머나 치매로 오해되지만 전해질만 올바르게 보충해도 놀랍도록 개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혈압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이 떨어져 어지럽고 일어설 때 눈앞이 아찔해 넘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압이 치솟아 혈관과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소금을 피하면 저혈압과 무기력,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고혈압과 심장 손상이 찾아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몸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미묘한 균형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가족 모임에서 김치, 된장국, 절임 반찬 같은 짠 음식을 많이 드신 뒤 그날 밤 급격히 혈압이 올라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반대로 수개월 동안 소금을 극도로 피하다가 저나트륨 혈증으로 실려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위험하며 결국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이었습니다. 또한 전해질 불균형은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밤에 쥐가 나서 자주 깨어나고 나트륨이 낮으면 밤마다 소변을 자주 봐야 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쌓여 기억력까지 떨어지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잠이 깊지 않고 아침마다 피곤하다고 호소하는 환자 중에는 혈액 검사에서 전해질 수치가 약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에서 전해질과 관련된 기억력 저하는 매우 쉽게 오해받습니다. 손주들이 보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잊어버리니 노인성 치매가 아닌가 하고 걱정하지만 병원에서 단지 전해질 수의 한 병을 맞은 뒤 정신이 맑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뇌가 전해질을 마치 전등이 전기를 필요로 하듯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전해질 불균형의 영향은 단순한 증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육, 심장, 혈압, 수면, 기억력까지 전신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신호라도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밤에 쥐가 나는 것, 잠단의 어지럼증, ALL 이런 것들이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아서 작은 부품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부품이 바로 전해질일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년의 건강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전해질이 왜 중요한지 또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큰 질문이 남습니다. 그 섬세한 균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병원이나 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 스스로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전해질은 단순히 소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만 더 넣으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몸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모두 필요합니다. 소금은 주로 나트륨을 공급하지만 칼륨과 마그네슘은 채소, 과일,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영양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시금치국 한 그릇, 호두나 아몬드 한 줌,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심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전해질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전해질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이 약들을 드시는데 이런 약들은 모르는 사이에 칼륨이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감각만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혈액 검사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수치를 확인하면 균형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전해질 검사를 받으세요.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셋째로는 물 마시는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몸은 여전히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물만 많이 마시고 과일이나 채소를 보충하지 않으면 오히려 혈중 나트륨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전해질이 농축되어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물을 나누어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또 가끔은 의사의 지도 아래 희석된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비싼 전해질 음료가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과 꿀을 아주 조금 풀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사실 몸은 최고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나면 칼륨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지럽고 쉽게 피곤해진다면 저나트륨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면 전해질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귀 기울여 듣고 적절히 조절하면 작은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것을 큰 병으로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다양하게 적당히 먹는 원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김치,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을 많이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로 소금을 완전히 끊으라는 극단적인 권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위험합니다. 현명한 방법은 주 요리에서는 소금을 줄이되 채소, 과일, 콩, 견과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 건강을 지키면서도 근육과 뇌가 필요로 하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외에도 적당한 운동은 전해질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걷거나 기공, 요가 같은 운동은 땀을 적당히 배출시켜 나트륨 과잉을 줄이고 전해질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전해질을 많이 잃게 만들어 피로를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면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이 빠르게 회복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밤마다 쥐가나 힘들어 하셨는데 아침 식사에 바나나 하나를 추가하고 물을 규칙적으로 마신 뒤 한 달 만에 쥐가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할아버지는 일어설 때마다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식습관을 조절하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 경미한 저나트륨이 원인이었습니다. 소량 보충만으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단지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해질은 인생의 균형과도 같습니다. 많아도 적어도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른 미네랄 보충을 잊지 마시고 물도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합니다. 전해질 균형을 지키는 일을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처럼 여기십시오. 물과 영양분을 적당히 주되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게 할 때 몸은 조화롭게 움직이고 노년의 삶은 더 건강하고 평안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전해질은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몸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마치 벽 뒤에 숨겨진 전선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만약 끊어지면 집 전체가 어둠에 잠기듯이 우리 몸도 전해질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도 쥐가 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하면 실신, 부정맥, 심지어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균형을 통해 몸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겁게 먹되 완전히 금하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시되 과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전해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이 작은 미네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친구와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매주 과학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실천 가능한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인팁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희망이 가득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